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자입니다. 저녁 시간을 또 맞이해서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영상이라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하여튼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천회장도 정신없이 인전 놀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가는데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 어릴 때나 나이 먹을 때나 노는 걸 좋아해요.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 여럿이 노는 거냐 아니면 혼자 노는 거냐 그런 차이가 있겠는데 여럿이 노는 것도 좋고 혼자 노는 것도 좋아요. 혼자 노는 것도 익숙해져야 돼.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함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잘 못하더라고. 혼자 있으면 계속 외로움을 타가지고 우울증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독함을 씹어야 돼요.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그걸 즐길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 세상 살이가 다 그래요. 내 뜻대로 되나? 자기 주위에 찐 친구, 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2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주위에 그런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없으면 또 만들면 되겠죠. 만든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또 나타납니다. 알겠죠? 인연이라는 게 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시절 인연이잖아. 시절 인연. 일단 그렇다 치고 이번 시간에는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또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 염승환 씨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1980년도 디스인플레이션 시기 나스닥에 60% 상승을 했대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랠리를 좀 이어갔죠. 그러다 좀 혼조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급등했던 중국 증시는 최근에 조정이 들어갔고, 글로벌 증시는 작은 이슈에도 환호를 하고 있어. 환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죠. 이 친구는 보니까 유튜브 나와가지고 아주 대박을 쳤죠. 그래가지고 특진됐더라고. 옛날 염승환 차장인가 뭔가 그때 본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이사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2월 8일 날 주간 동아의 인터뷰에 보니까 올해 글로벌 증시는 업앤다운이죠. 업앤다운. 이걸 반복하는 거야. 업다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이 친구는 보니까 상고하고 그냥 계속 고내고 그냥 결국은 계속 흐를 것 같다.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상고하저라고 다들 떠들어대더니 이제는 또 상고하고라는 또 그게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는 2880대 상승할 전망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인공이 제롬 파월이죠. 연준 의장인데,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좀 오가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요. 2월 1일 파월 의장이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한 2번 정도 더 기준금리를 높이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월가는 3월에 FOMC를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행보를 멈출 것이다 더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빅테크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했죠. 2월 7일 날 워싱턴 DC의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하다 보니까 미국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고 금융 여건이 많이 긴축이 됐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강조를 합니다. 이후에 연준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이제 매파적 발언 쏟아내고 증시 얼어붙고 그렇죠. 염이사가 그래요. 증시가 상승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앞으로도 연준은 의도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첫 FOMC 전후로 연준과 월가가 맞붙은 형국인데 투자자 사이에서는 올해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그 희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올해 미국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냐고 물어보니까 지난해 나스닥이 30% 이상 하락할 정도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죠.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6월 9.1%까지 상승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재는 6%까지 떨어졌고, 미국의 2년물 금리가 현재 4% 초반, 10년물 금리는 3%대 중반으로 하락을 했죠.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이런 지표들이 고점을 찍고 다 꺾이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이제 드디어 부활 중인데 올해 증시가 지난해보다 나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다. 약세장, 즉 하락장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권가는 올해 증시를 상저하고로 전망했는데 물어보니까 연초에 증시가 오르면서 입장을 바꾼 증권사도 있고 여전히 상반기에는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 증권사도 있다. 근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지난해 가을부터 윤지용과 그 리테일 사업 대표를 중심으로 계속 상고하고를 주장을 했다. 그 이후로 언젠가는 고금리가 꺾이고 한국 경기는 2분기나 3분기에 턴 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상반기부터 증시가 이제 상승하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무엇보다 주가 지수가 너무 낮다는 거죠. 너무 낮다. 코스피 2500 기준 했을 때 PBR이 0.95배인데 2200에서 2300 구간은 금융위기 때 밸류에이션이었죠. 밸류에이션이었다. 주가가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이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고하고라면은 대세 상승장을 의미하냐 물어보니 그건 아니다. 분기별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서 계단식으로 아주 천천히 상승할 거다. 천천히 상승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계단식으로 뭐 올라가겠죠. 1분기 고점이 2500이면은 2분기는 2600, 3분기 2700, 4분기 2800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 PBR 1배인 2880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 합니다.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업앤드 다운했는데 최근에는 파월 의장 발언이 이제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이니까 파월 의장이 2월 1일 FOMC를 이제 마치고요.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12번이나 언급을 해요. 2월 7일 워싱턴 DC의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재차 언급을 합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한 9에서 7%, 6%, 5%로 떨어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물가가 떨어지리라고 인정한 것인데 과거에 디스인플레이션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당시 증시가 다 안 좋았어. 75년 디스인플레이션 때는 1년간 나스닥 지수가 50% 그리고 1980년에는 60% 올랐대요. 파월 의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에 주식시장이 환호한 것 같다. 그런 것 같죠. 그렇다면은 그럼 미국 물가는 언제 2%로 떨어질까 물어보니 뭐 연준은 내년이나 월가는 올해로 괴리가 있다고 하죠. 현재 월가하고 연준 생각은 물가뿐 아니라 금리나 시점도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2월 7일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 월가는 올해 한 번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 3번 더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4.1%까지 떨어져 있었어.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면 2년 안에 4.1%까지 떨어뜨려야 하는데 계산해보면 올해 한 번, 내년에 3번 정도 낮추면 딱 맞다. 그래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과 상관없이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했죠. 하지만 미국 고용지표가 탄탄한 것으로 나오니 현재는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로 바뀐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월가는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월가는 파월 의장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데 21년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지난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증시를 박살냈어요. 연이은 실수로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가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연준은 물가가 2%까지 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냐 물어보니까 현재까지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물가 이게 중요하죠. 만약 임금이나 서비스 물가가 안 꺾이면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힘든 건 사실이다. 그래서 2월 14일 날 미국의 1월 CPI가 발표돼요. 그 1월 CPI도 서비스 물가는 안 꺾일까? 모르니까 1월 미국 CPI는 지난해 12월 대비 조금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에서 미국 CPI를 가장 잘 맞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1월 CPI를 6.44%로 전망하고 지난해 12월 CPI는 6.5%, 1월 근원물은 5.88% 이렇게 지난해서 이렇게 해서 지난해 12월 5.7보다도 오히려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용이 너무 좋아.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이고 이번에 발표한 고용지표를 살펴보니까 레저 산업 분야에서 한 12만 명가량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1월 미국 날씨가 온화해서 소비가 증가했을 개연성이 크고
하지만 그 미국 1월 CPI가 조금 높게 나가도 결국에는 물가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의 최종 그 기준금리는 어느 수준으로 예측하냐 물질을 하니 시장은 5.25%로 전망하는데 본인은 5%에서 끊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기준은 미국 주거비가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지난해 2, 3월부터 미국 주택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통상 미국 렌트비는 주거비에 1년 후행하기 때문에 이제 곧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 유가가 70달러대로 낮아서 2월이나 3월에는 물가가 크게 다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그 경제 연착륙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요. 미국 고용이 좋고 미국 가정의 부채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저축량도 많다. 또한 미국 경기는 2분기에 바닥 찍고 3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연착륙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2월 8일 날 JP모건이 노 랜딩까지 언급했어요. 노 랜딩은 아예 착륙을 안 한다는 건데 경기 침체나 둔화 없이 경기가 계속 좋다는 의미겠죠. 현재 미국 대형 기술주 주가가 최근 급등하니까 그 ETF 수익률이 국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미국 빅테크주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보니까 그 상반기에는 미국 기술주 강세가 이어질 전망인데 구조적인 성장이 아닌 금리나 기대감만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고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간에 강한 발언으로 증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런 조정기를 노려보길 원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연준이 5월이나 그 6월에 금리나 발언을 하면은 그때가 미국 기술주 꼭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때는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 기술주는 지난 10년간 고성장했고 당시와 비교해도 지금은 금리가 절대적으로 높다. 금리를 인하해도 미국 기술주가 과거처럼 상승하는 건 불가능하고 또한 빅테크끼리도 경쟁이 치열해졌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미국 빅테크주에는 호의적이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주는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률 20에서 30% 정도의 익절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어떤 빅테크에 투자를 해야 하냐? 그러니까 성장 엔진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지분을 투자해서 살 길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기업이라면 장기 투자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는 악재를 소화하면서 주가가 현재 고속 질주를 하고 있고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좋아 보이는데 일론 머스크가 결국 전기차나 인공위성을 만들지 않았냐 로봇도 만든다고 했고 또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창업주가 결국 일론 머스크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곳곳에 머스크가 있고 물론 돌발 행동으로 리스크는 있는데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 분명하고 유의할 점은 그동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주했죠. 이제는 뭐 현대차, 포드, GM 이런 완성차 기업들과 경쟁해야겠죠. 만약 완성차 기업들과 경쟁에서도 또 현 시장 포지션을 유지한다면 테슬라는 제2의 애플이 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확장하는지도 체크해야겠죠.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 벌써 90%가량 상승했어요. 상반기에 오르내림이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 관련된 상승세도 무섭죠. 중국 증시 전망을 보는데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빨리 풀리고 있고요. 홍콩 증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몇 달 만에 한 50% 올랐어요. 당분간 좀 쉬어가지 않겠냐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분명히 상승하는데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고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소비 쿠폰을 제공하고 단체 관광 허용하기 때문이겠죠. 3월 4일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에서 중국의 GDP의 30%를 차지하는 이 부동산 부양 정책이 발표되면은 중국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겠냐 보는 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이 살아나면은 결국은 한국 철강, 뭐 석유, 화학, 반도체도 좋아져서 한국 경기도 좋아지겠죠. 올해 상반기 주목할 투자처는 어디냐 물어보니까 반도체랑 폐금속 사업 기업을 주목해라 뭐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챗 GPT가 활성화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폐금속은 IRA 이걸로 이제 성장 동력이 확보된 상태인데 3월 14일에 EU에서 IRA와 비슷한 그 핵심 원자재법을 도입하고 이 IRA나 핵심 원자재법 모두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 광물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 배터리에서 수거하는 리튬이나 구리가 대안이 될 것 같고, 이런 또 광물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많이 사용돼 가지고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금속 관련 기업이 궁금하죠. 대표적인 기업은 뭐 포스코홀딩스, LS그룹, 고려아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업들이 아직 폐금속 사업으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향후 이 전기차나 2차 전지처럼 시장 주도주 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여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미사 이야기를 보니까 대략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꿰뚫어 볼 수도 있고요. 좀 알 수는 있는데, 뭐 어차피 이분도 거의 뭐 애널이지 않습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냥 이베스트에서는 이렇게 흐름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추천하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 가지고 놀더라고. 특히 NL을, 그러니까 증권사가 NL들 통해 가지고 가지고 놀고 뒤에 막 공매도 치고 그지랄하고 있어요. 보면은 아주 웃기는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큰 흐름만 보고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